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활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분들이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썸네일인데요. 이상희 TV 보편적 복지국가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자, 기초연금 제도 여러분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당입니다. 이 제도의 뿌리는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인데요. 이 제도가 2008년 1월 시행되었죠. 2008년 1월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지급액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 수준이었습니다. 그게요, 대충 한 8만원 내지 9만원이었는데요. 자,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박근혜 정부가 2014년 5월 폐지를 하고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입법합니다. 그래서 매달 25일이면 소득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으로 20만원씩을 지급했었던 겁니다. 자, 이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다만 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8년 9월부터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5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에 대해서 3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연금은요, 누가 받을까요? 그렇죠. 누가 받죠?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소득 하위 70%죠. 자, 그럼 이 선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금액과 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합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 기준액,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득 인정액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을 다 합치고 그걸 우리가 소득평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게 소득 인정액인데요. 자,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즉 기초연금의 연도별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요, 선정 기준액 180만 원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80만 원이죠. 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소득 인정액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소득 인정액은 뭐와 뭐를 들어간 거죠? 자,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자, 오늘은요, 이 소득 평가액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은요, 모든 소득을 다 더하는 건데, 자,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에 103만 원을 빼고 이 금액에다가 70%로 곱한 요거 이 정도로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 기타 소득에는 뭐가 있느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오늘은 공적 이전소득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 이전소득 하면 어떤 거죠? 국가가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이
공적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공적 이전 소득이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산재급여 이런 거 전부 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공적 이전 소득인데 자 제가 여기다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등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하죠. 예를 들면 무슨 각종 보훈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공적 이전 소득이죠. 그런데 이 소득이 크면 뭐 여타 다른 소득들하고 좀 더해져서 그렇죠. 소득 인정액이 그 기준액을 그렇죠.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뭘 기초연금을 못 받죠. 그래서 이 보훈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들어있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9일이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걸 언제 시행하느냐? 바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국가유공자 등 그 일부 수당 수령자들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 공제를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기초연금 아까 제가 소득 인정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소득 인정액에서 이걸 공제를 많이 해줄수록 그렇죠. 그럼 소득 인정액이 작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받으시는 돈,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돈 중에는 그걸 우리가 보훈급여금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 보훈급여금에는 크게 보훈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보훈보상금과 수당 중에서 이 수당 요거는요, 현행 제도에서 이 수당은 그동안에 공제를 해왔거든요. 기초연금에서 소득 공제를 해왔는데, 이 보훈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훈보상금의 일부도 기초연금 소득 공제에 포함을 시켜서, 어려운 이 유공자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당 말고도 그 보상금도 소득 공제 항목에 추가하겠다. 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훈보상금이잖아요. 요 보훈보상금. 요 보훈보상금은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혹은 독립유공자법 혹은 보훈보상자법 이게 따라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 거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소득공제에 일부를 포함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 15,000명이 이제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022년 8월 1일부터 이 국가유공자 등 약 15,000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효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희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